네, 오늘 저는 조간을 보면서 네. 이 보도에 가장 주목이 됐는데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 대통령 측 인사의 말을 빌어서 전했는데 술을 몇 주째 입에도 안 대고 있다. 또렷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김준일 평론가님 신뢰 가십니까? 네. 그냥 웃지요. 근데 이게 뭐, 너무 웃긴 게 역설적으로 당연한 건데 야, 몇 주째 술을 안 먹어. 야, 이게 맞나요? 대통령이? 이게 이제 놀라운 건가? 원래 뭐 하도 술 많이 먹는다 욕도 먹고 그랬는데 최근에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한 게 소폭 20잔까지 나오다 보니까 소폭 20잔이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요쪽 용어로 텐텐주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꽉 채운 꽉꽉 채워가지고 보통 요즘 이제 소맥 말아 먹을 때도 뭐 3부, 5부 이 정도 요즘 하는 게 국룰인데 그분께서는 그냥 텐텐이야 텐텐. 그래야지 이제 먹은 것 같은 거지. 하도 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지지자들도 이제 뭐 맨날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막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가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겸사겸사 한 것 같은데 안 믿고 일단 뭐 걔가 뭐를 끊지 뭐 사실 이게 딱 저는 떠올랐고요. 그냥 드셔라.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믿지도 않지만은 그냥 많이 드셔라. 언제 먹겠니? 평생 이제 앞으로 못 먹을 텐데 몇 달 뒤부터는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못 먹어요 술을. 강제 금주네. 네, 이제 그 유튜브도 못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술도 이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셔라. 한두 달 동안. 네. 그리고 같은 기사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니 뭐 속은 당연히 끓겠죠. 아니, 원래 그 재벌 회장들도 그 구속 영장 실질 심사 할 때 다 휠체어 하나씩 타고 나옵니다. 예. 예비하는 거군요. 이것도. MB 대통령도 그때 그 제 기억인데 그 사복을 입고 그 정장 입고 그 법정에 향할 때는 막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러다가 나올 때는 걸어서 막 씩씩하게 나옵니다. 이상하게 나오면은 또 건강해져요. 네. 법원에 갈 때만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예, 요거는 전통적인 수법들이기 때문에 아프다 이런 거는 약 먹고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했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체포 영장이 이제 불응하고 있는 데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 자기가 법원도 쇼핑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윤석열 측이 얘기를 합니다. 중앙지법 관할로 가면 그 영장 심사는 응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원 쇼핑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중앙지법에 가면은 혹시나 나한테 우호적인 이제 영장 판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여기에서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시간 끌기 같아요. 제가 보기엔 또 바꿔서 하면은 또 시간 말 바꿔서 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영장을 신청 청구를 한 다음에 받기까지 또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걸 또 집행하자고 하면 또 아니 또 다른 이유를 대고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한 거가 점점점 저는 신뢰가 가는데 뭐예요? 아니 설 연휴만 지나면은 대운이 들어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바뀔 상황 수 반전이 있다. 온다. 예. 설 연휴까지만 어떻게 버티자 이런 무속적인 얘기를 지금 믿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은 이게 저는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 끄는 걸 보면은 잔머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게 그 생각이. 근데 저는 윤석열은 그냥 불량 학생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영장을 놓고 체포 영장을 놓고 어느 법원에서 발부되면은 믿고 또 어디서 발부되면 안 믿겠다. 뭐 절차도 어디에만 협조하고 어딘 협조 안 하겠다. 아니 피의자한테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법 앞에 성역을 만들고 법 앞에 특혜를 요구하느냐? 이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깡패 학생들 보면요. 뭐 불량 학생이라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 성실히 나가야 그렇죠. 되고. 네. 근데 핑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해야 되는데 밥을 먹어요. 배고프면 공부가 잘 안 돼. 밥 먹어. 그럼 밥을 먹고 책상에 또 앉으면 또 졸려. 맞아. 졸려서 또 안 해. 자고 일어나서 할까? 또 자고 일어나서 하면은 또 머리가 아파. 갑자기 우리 그게 애가 또 생각나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 어떤 조건과 어떤 컨디션을 제시해줘도 그날의 날씨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듯이 네.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렇지. 전면 부정인 겁니다. 지금도 체포영장 나는 협조 안 하는데 구속영장은 협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속영장 좀 해줘 이거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아니 체포영장이 가장 낮은 단계 더하기 빼기도 안 하는 놈이 무슨 곱하기 나누기 미적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긴 코미디고. 그러니까. 그럼 구속영장으로 믿고 윤석열이랑 거래가 될까요? 지금까지 약속 지킨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그냥 사기꾼인데 늘 숨만 쉬면 거짓말인데 그 또 구속영장 거래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장난도 이제는 정말 너무 끝까지 왔고 네. 그냥 빨리 공수처 저 경찰 14만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14만 경찰을 다 동원하는 마음으로 교대하면서 네. 공성전을 막고 경호처 직원들 연금 끊어진다 소리도 지르고 그렇지. 아 그거 그러니까. 중요해요. 유혹도 하고 그리고 옆에서 압박해야 돼. 수육도 좀 굽고 어. 여러 가지 유혹을 해서 전 경호처를 빨리 무력화시켜서 윤석열은 체포해야지 이건 뭐 더 이상 협상이 가능한 내용도 야. 아니고요 가능한 자도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봅니다.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체포영장 집행해서 공수처 조사실 가더라도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묵비권. 뭐 예상되는 바죠. 사실은 인간 찌질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더 뭐 기대할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계속 황당한 주장을 하고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분노도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내란범이 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그렇지. 전제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국헌을 물랑케 한 사람인데. 애초에 내란 그런 DNA가 있어요. 법을 지킬 사람이었으면 이런 절차를 지킬 사람이었으면 내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빨리 잡아 넣는 게 뭐 네. 답이에요. 이거 뭐 이런저런 말에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굉장히 이 상황을 엄중히 보면서도 약간 고무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해서 이번에 한번 조직의 어떤 명운을 걸고. 예, 우리의 신망을 좀 높일 기회다라는 내부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제가 이 봅니다. 예. 부분은 정말 우리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거든요. 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 체계를 취하고 있잖아요.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을 하고 그렇죠. 사법부가 뭐 합니까? 뭐 사법부가 뭐 소폭 말아 먹는 데입니까? 사법부가 법률을 해석 적용한다고 우리가 다 배워요. 그러니까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권한은 권성동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철규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 있는 그렇죠. 겁니다. 법원에 있는 겁니다. 그럼 서부지법은 법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법원에서 판사가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이 영장 적법하다. 적법한 거예요. 그걸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부정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슨 일을 합니까? 헌법을 해석 적용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 적용해가지고 5가지 업무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법률을 해석 적용해가지고 법을 집행하게끔 만드는 권위를 부여하는 곳인데 아니 윤곽근 변호사 자기가 뭔데 나와가지고 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우기면은 불법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자기가 뭔데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막아버리면은 불법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들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사회 시간에 상권 분립을 다 배우고 사법부의 역할을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왜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저 고시를 패스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평생을 법으로 밥을 벌어먹은 사람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 너무 심각합니다. 아니, 정말. 그리고 지금 헌재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윤석열 측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헌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다 따져본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접수 후 사건 접수 후 18일 후에 첫 번째 변론길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후 25일 후에 첫 변론길이 열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며칠일까?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길입니다. 근데 늦게 뭐가 됐네. 지금 그 차이가 이게 있죠.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절차 회피를 안 했어요. 그냥 바로 수령하고 바로 정직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네. 보낸 서류도 받고 절대 윤석열처럼 저렇게 찌질하게 안 했죠. 근데 윤석열은 끝까지 송달 안 받고 끝까지 변호사들 변론 준비기일 열릴 때 선임계 내고 늘 이런 식으로 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기일이 늦어지죠. 그러니까 네. 지연 전술 쓰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부창부수인 게 김건희도 숙대에서 학위 취소 표절이다라고 보냈는데 2차례 안 받았다는 거야. 맞아. 둘이 똑같네. 부부가 똑같아 그냥. 하나 그냥. 진짜 정말로 진짜 법 위에 산다. 법 위에 정말. 이렇게 가려서 받고 하는 모습인데 결국은 대단하다. 이 사태를 종지부를 빨리 찍으려면 결국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경호처가 여전히 경호처장을 비롯한 지휘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성하게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아마 출석 통보를 했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는 경호처 지휘부를 어떻게 이제 격리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윗선과 일선 직원들의 온도차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호처 직원들은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늘공이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고 네. 어떤 대통령이 됐든 모셔야 되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금 지키고 싶겠냐고 그 사람들은 괜히 솔직하게. 진짜로 솔직하게 그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위에서 계속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또 안 따를 수가 없는데 오늘 앞에서 말했듯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그렇죠. 항명을 해도 이거는 항명이 박정훈 아니다. 케이스가 있으니까. 박정훈 네.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이들이 경찰이 체포하러 갔을 때 경호처 지휘부가 눈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체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상대로. 예, 네. 그러니까 박종준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경호처장이라든지 차장이라든가 그러면은 본부장이라든가.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거가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체포를 하는 순간 체포도 4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48시간 안에는 그럼 이제 결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네. 어떻게 되는지 긴급 체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체포 영장을 받을지를 좀 지켜보면은 대략적으로 시간이 나오는 거 언제쯤 이게 들어갈지 집행을 하게 될 것인지 집행을 하게 될지가. 그런 것들이 아니 나올 저는 거다. 예. 경찰한테 뭐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는 정말 국민들을 믿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탄핵이든 지금 이 혼란 상황도 공권력은 그냥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대통령도 뽑고 내리는 그렇습니다. 것도 네.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저 경호처 안에 그 뭐 직원이 지금 뭐 700명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그 경호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한 200에서 300명 보거든요. 그 200명도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고 그분들도 지금 마음의 내적 갈등과 고민을 얼마나 깊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본인들의 업무가 최대한 유혈 사태 안 나야 되니까 안전에 신경 쓰면서 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당연히 네. 경찰이 해야 되고 그 역량이 있는 경찰이요. 대한민국 경찰이 공성전 제일 잘하고요. 그 유혈 사태 안 나게끔 관리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모든 그 경찰의 물적 자원 다 넣고요. 국민을 믿고 집행을 하면 돼요. 명분이 있어요, 경찰에게는. 게다가 경호처 직원들도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도 무리하게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명분도 없고 그분들은 거기서 만약에 화기 쓰잖아요. 이건 아예 얘기가 달라지는 게 반란이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렇죠. 군인이면 네. 군사 반란이고 민간인이면 공무원이면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좀 자신감 있게 국민을 믿고 전 제발 좀 집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불나가지고 소방관 와서 불 좀 꺼주세요 했는데 소방관이 안 와. 그 우리가 뭐 소화기 들고 꺼야 되는데 네. 얼마나 힘듭니까? 맞아요, 네. 공권력을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이 혼란이 끝난다. 전 좀 책임감 있게 경찰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측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간 적 없다. 공간에 그대로 있었다. 보란 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촬영도 당하고 입장도 내놨는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들어가면 혹시나 다른 곳으로 빼낼 구멍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체포하러 이런 우려 좀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목사 씨. 예. 그 합참의장 예. 공간에 있는 벙커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네. 있고 아니면 다른 데로 아예 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러니까요. 네. 그 관저 그 안에 되게 길이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 그 공간 골목 당연히 안에 그렇게 여러 들어가겠지만. 이제 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면 패닉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안에. 근데 이제 모르는 거죠. 청와대는 이 정권 저 정권 다 양쪽에서 잡아봤으니까 구조를 다 아는데 여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처음이라. 외교부 장관 공간에 고친 거니까 거기에 폭탄 주먹으로 들어간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야 사실은. 경호처랑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데 길을 뚫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짧은 그 공사 기간 안에 예를 들면 합참의장 공간하고 윤석열 공간 연결을 시킨 거, 연결을 예. 시키는 거는 그래서 그 벤츠 마이바흐가 이제 한번 나갔다 들어온 것도 도주한 거냐 그런 건데 루트를 확인하려고 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의 상황에 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어떻게 예. 그럼 얼마나 걸리고 여기에 뭐가 재본 거구나. 지형 네. 지물이 어떻고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보려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네. 봐요. 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경찰에서도 근데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서 세 단계로 지금 있잖아요. 지형 이거 맞아요. 네. 3차 저지선을 뚫어야 되는데 제가 경찰 쪽에 전해 들은 얘기는 이 뒤쪽도 지금 약간의 그 경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방에 다른 루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전을 해야 되기 여러 때문에.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도망갈 우려는 당연히 우리가 뭐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순히 걸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도망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반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잡범보다도 못하게 저기서 도망간다. 너무 모양 빠지는 거고 뭐 도망가면 어떻습니까? 잡아가면 되죠.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아무나 현상금 네. 높게 걸어가지고 GTA. 아무나 잡으면 되고 옛날에 그 독재자 카다피인가요? 카다피가 하수구에서 잡혔죠? 아 그래요? 아마 하수구까지 도망갔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뭐 도망갈 가능성도 열어놓는데 뭐 어쨌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만반의 준비로 경찰 14만 명 다 네. 동원한다는 각오로 해야 됩니다. 네.